10월 13일 KMA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의 의사 국가시험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명확한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재민 신임 회장은 어제 취임 기자회견에서 의사국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도 수련병원 의사 숫자는 예년보다 2,000명 감소한다며 이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약속한 의정 합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합의문에 반하는 정부의 결정에 맞서서 범의료계와 연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며 단체 행동을 판단하는 시점을 오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로 정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종호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의 의정 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국민을 설득하는 부분 역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대생들의 사과를 전제로 의사국시 재응시를 허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한 언론은 민주당이 의사국시 재응시 불가 입장을 바꾸기 위해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의협신문 취재 결과 여당에선 그런 여론조사를 한 적이 없고 의대생들의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당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의사국시 문제는 의대생들의 사과가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다며 근거 없는 보도라고 일축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형사 기소되면 신분을 박탈하는 방안이 나와서 공보위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공보위가 기소되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다며 이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공보위들은 현장을 파악하지 못한 성급한 입법이라는 입장입니다. 공보위 신분과 근무 특성상 억울하게 형사 고소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공보위 협의회에 따르면 실제로 공보위를 대상으로 형사 고발을 전제로 한 악성 민원이 만연하고 특히 교도소나 구치소에선 1년에도 여러 번씩 공보위들이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소만으로 신분을 박탈하는 법까지 생기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대공협은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한 공보위들을 지원하기는커녕 신분을 박탈하는 법안이 나와서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전자의무기록 업체들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실손보험 청구를 병의원에 강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내놨는데요.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각종 서류를 의료기관들이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보험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손보험 청구 자료를 중개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국내 22개 전자차트 솔루션 업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서 이미 청구 간소화가 이루어져 있고 심평원이 중개하면 오히려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통과되면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한때 구하기 힘들었던 공적 마스크가 이제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공적 마스크 공급이 중단되고 저가의 보건용 마스크 등의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공적 마스크를 공급하던 업체들이 넘치는 재고로 인해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공적 마스크 공급을 담당한 지오영과 백제약품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량은 4,300만 장, 약 400억어치에 달합니다. 마스크 대란 당시 공적 마스크 공급을 독려했던 정부가 재고 처리 문제는 외면하고 있어서 업체들이 모든 손실을 떠안을 처지에 놓였는데요. 국정감사에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지적이 나오자 식약처는 뒤늦게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